안녕하세요. FM 99.9 OBS 라디오 기후 만민 공동의 오늘의 기후, 저는 진행하는 김희숙입니다. 제가 딱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면서 누구누구누구누구님 이런 선물 받겠습니다 하고 발표하려고 했는데, 와, 오늘의 기후 퀴즈 역사상, 역사가 짧긴 하지만요, 이렇게 오답이 많이 나올 줄이야. 세계 측정의 날, 세계 부부의 날, 세계인의 날, 이렇게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빨리 답을 고쳐서 다시 보내주세요. 기후 톡파원 사연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정답을 좀 더 받겠습니다. 다시 힌트를 드리면요. 곤충이에요. 아카시아와 밤 꽃향을 좋아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 실험을 했다고 얘기했지만 오프닝을 안 들으신 분들은 맞추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무슨 힌트를 더 드려야 될까요? 이거는 좀 불공평하지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곤충이 만드는 액체를 우리가 맛있게 먹습니다. 예. 나비나 원형 지그재그를 그리며 의사소통하는 곤충입니다. 대장이 여왕입니다. 힌트를 더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5월 20일은 세계 땡땡의 날입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0566님, 3361님, 3536님, 9339님, 이분들은 작가님이 연락을 드릴 거고요. 선물로 저희가 오늘은 상품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10분에게 퀴즈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절미 2개, 마스크 3개, 커피 쿠폰이 새로 생겼어요. 커피 쿠폰 5개, 10분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정답 계속 보내주세요. 세계 땡땡의 날. 오답을 보내신 분들 수정해서 다시 보내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퀴즈 정답도 보내시고 또 좋은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미당의 쌀카스테라 인절미, 페이스에서 드리는 네이팡 스포츠 마스크, 오늘 새롭게 추가된 선물이 서동진의 커피랩에서 드리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OBS 라디오 공식 이렇게 검색하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뜨고요. 팟빵에서 오늘의 기후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후 톡파원 시간인데 정답 계속 보내주셔도 돼요. 2343님, 99.9 시험 방송 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정답을 보내죠. 세계 땡땡의 날입니다. 다시 정답 보냅니다. 2236님, 세계 땡땡의 날입니다. 9798님, 0604님, 땡땡의 날입니다. 네, 이제 다 보내신 것 같아요. 4730님, 우리 막내딸 별명입니다. 땡벌 그러셨는데요. 4912님, 네, 꿀벌의 날입니다. 꿀벌. 세계 꿀벌의 날이 내일이라고 해요. 기후 톡파원 오늘 그래서 꿀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후 톡파원 참여하실 분들은 샵 0999로 긴 사연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톡 채널에서 기후 톡파원 검색하셔서 친구 맺고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후 톡파원은 매일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남토북스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오늘 기후 톡파원 사연은 세계 꿀벌의 날, 세계 벌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내일이. 요즘 꿀벌 실종이 심각하다는 얘기 오늘의 기후에서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벌이 멸종하면 인간은 4년 안에 멸망한대요. 벌이 멸종하면 왜 그럴까요? 이 세계 벌의 날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나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단순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세계 꿀벌의 날, 벌의 날이라고 하는데 어떤 날인가요? 이런 날을 왜 정했을까요? 우선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런 꿀벌 그리고 벌의 집단 실종이 좀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국제적으로는 이전부터 계속 심각한 생태환경 문제로 대두가 되어 왔던 상황이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2017년에 유엔에서 이제
이런 꿀벌과 야생벌, 그리고 이런 야생의 꽃가루 매개자들, 이런 화분을 매개하는 곤충들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이들이 처한 위기를 좀 더 알리고 하기 위해서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국내에서는 종종 세계 꿀벌의 날로 다뤄지기는 하는데요. 네네. 이게 꿀벌뿐만 아니라 야생벌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계 아. 벌의 날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벌의 날이요. 꿀벌만이 아니라 야생벌까지.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퀴즈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꿀벌의 날로 냈기 때문에 정답은 꿀벌도 다 정답으로 할게요. 그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러면 벌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게 다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벌들이 다시 예전처럼 살아나거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제안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곳들에서는 훨씬 더 먼저 이런 꿀벌들, 야생벌들의 집단 실종과 폐사가 벌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또 더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훨씬 많이 진행이 됐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후변화, 그리고 기생충인 응애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사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두 가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시에서 이제 무분별하게 사실은 농약 살충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는 이제 꿀벌에 특히 치명적이다. 이런 음. 농약을 꽃가루가 이렇게 묻어갈 수 있게 뿌렸을 때, 꽃에 뿌렸을 때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그런 규정이 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사실 많이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벌레를 우리들이 뭔가 불편해하니까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방제를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하는 건데, 네네. 이제 벌레들에 대한 무분별한 그런 막연한 혐오감이 아무래도 이제 아. 벌에 대한 이런 살충제 남용으로 이어지고, 그 살충제 남용이 아. 또 벌의 위기로 또 이어지고, 이런 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벌레라는 게 워낙 이 시민분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도시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그런 약물들, 농약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멈춰야 이제 도시에서도 벌들이 많이 이제 돌아오고 다시 예전처럼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저희가 꿀벌 이야기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응애나 어떤 그 벌들의 질병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에서 뿌리는 살충제들, 벌레나 위험한 걸 없애려는 살충제도 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약뿐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런 그 꿀벌의 이런 그러면은 다시 벌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팀장님께서 제안하신다면은 살충제나 농약을 사용하지 말자,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하는 것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면은 주변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네. 이런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이런 농약들은 무분별하게 많이 뿌려지니까요. 네네. 예, 요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밀원숲을 확대해야 된다. 꿀벌이 먹을 것들이 부족하다. 아. 꽃을 더 심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런 밀원숲을 조성하고 확대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은 말씀하시는 것들처럼 그런 먹을거리가 풍부해지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네. 꿀벌들에게. 네. 근데 이제 동시에 또 그렇게 만들어진 먹을거리에 약들이 또 계속해서 뿌려진다면, 네. 그리고 이미 있는 숲들을 뭔가 갈아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뭔가 밀원수 조성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네네.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가 지금 그런 꿀벌들을 위해서, 야생벌들을 위해서 이런 대안들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농약 살충제 남용 문화를 좀 바꾸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그런 서식처라던가 먹이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주변에서 늘려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팀장님이신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 세계 꿀벌의 날이 벌의 날이 어떤 의미이고 지금 어떤 벌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기후 특파원으로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로고송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그저 북극곰 1인 줄만 알았어. 근데 우리 일이었어. 기후변화 말이야. 이제 제대로 알고 실천할 때 오늘의 기후. 매일 오전 11시부터 FM 99.9 OBS 라디오. 네,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브리핑,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꿀벌 정답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작가님이 10분을 잘 선별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저희 결혼 기념일이에요. 네, 난리 났습니다. 네. 저 밖에서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대권의 날, 지금 꿀벌의 날인 거 알면서 지금 일부러 엉터리 답 자꾸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오늘 해주실 말씀 들었는데 제가 하나 놀란 건 스키폴 네덜란드 공항에서 네.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뭐 이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이야기로나마 해외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예. 가기 어려운 곳 네덜란드 공항에서 생긴 일이란 주제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저도 뭐 네덜란드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스키폴 공항이라고 이 유럽에서 가장 큰 공항이 있대요. 네.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이 연간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게 한 18만 건 정도 되는데 네. 이 공항이 한 연간 한 50만 건 정도 된대요. 무지하게 큰 아유, 공항이죠. 그럼 그 주변은 엄청나겠네요. 네. 근데 아. 여기서 며칠 전에 이 공항이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네. 2025년부터 우리 공항에서는 개인 전용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할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이 놀라운 건 금지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동네는 그렇게 개인 전용기가 많은가 이게 놀랍습니다. 개인 전용기의 전 세계 개인 전용기 한 70%가 미국 소유고요. 아, 네. 한 30%가 유럽이래요. 아, 그렇구나. 네, 미국은 지금도 아주 자유롭게 많이 영화에서나 보는 네. 그런 전형인데 네. 이 사실 비행기 자체가 이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에서 한 3.5%뭐 그렇게 큰 숫자는 그렇네요. 아닌데 네. 내용적으로 보면 큰 손으로 이렇게 지목돼 왔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 제트 연료를 쓰잖아요. 네. 이게 이제 탄소 배출량이 자동차 연료보다 한 2배 가량 많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km 정도를 이동을 한다. 네. 그럴 때 이제 기차를 타고 갈 때보다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4배 정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되고 아, 단거리 비행을 하면 한 6배 정도 많이 배출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무식한 질문을 하자면 저희 생각에는 단거리가 더 적게 배출할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그러니까 뜨고 내리고 할 때 아, 이 양이 네, 또 많이 네. 배출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연료를 내뿜을 때 이렇다는 거고 네. 이 하늘에서 이제 어렸을 때 동심에서 보면 아 참 비행기 간다 하면서 생기는 구름 있잖아요. 네네. 비행운. 비행운. 예. 네. 이게 열을 모은대요. 아, 하늘 위에서. 네. 그러니까 온실가스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영향까지도 나오는 거죠. 네. 이 영향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이거 비행기 덜 탈 수 있으면 덜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비행기 안 탔죠 그때 예, 우리. 비행기 이동량이 뚝 떨어졌잖아요. 네. 물론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일이 힘들었죠. 많았지만 네. 그래서 좀 지구가 좀 숨을 쉬나 이랬는데 음, 이 사이에 소리 없이 네. 코로나19 때 오히려 더 늘어난 비행기족들이 있었으니 그게 개인 전용기입니다. 아, 같이 안 타고 안전하게 혼자 네. 다니는. 뭐 우리 네. 가족만 안전하게 네. 놀러 갈 거야. 이래가지고 개인 전용기가 오히려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때요. 네. 근데 이제 개인 전용 개인 제트기에 주목하게 된 게 더 문제가 단거리 비행이 많다는 겁니다. 아, 장거리는 개인 전용기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예. 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짧게 어디서 네, 어디 네. 갈 때 이렇게 비행기 타고 먼저 되게
그 실리콘밸리 부자들 보니까 출퇴근도 개인 비행기로 하는 사람들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짧은지 좀 일화들이 사실 많은데 그중 딱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네. 한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제 보통 영화나 뮤직비디오 보면은 두 남녀가 이 이별의 키스를 딱 하고 네. 각자 차에 딱 타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진은 이 이별의 키스를 하는데 각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전용기를. 서로 개인 전용기가 예, 있어서. 서로 개인 전용기를. 그 야, 주인공이 이제 참. 카일리 제너라고 24살의 여성 모델인데 이제 억만장자죠. 이 전용기 가격이 한 954억짜리였대요. 요걸 타고 가고 네. 남자는 래퍼인데 네. 이제 자기 전용기 또 타고 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알고 보니까 딱 17분 탔대요. 비행기로 17분 거리를 굳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한 거네요. 예. 17분을 타고 이제 내린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에서 사진이 올라왔는데 트윗에서 이거 뭐 풀타임 기후 범죄자 등장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격렬한 그러게요. 비난이 이러는데 예. 영국의 한 마케팅 회사가 해외 셀럽들의 네. 개인 전용기 사용 내역을 분석해서 상위 10명을 추렸는데 1위가 아마 아실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 그 가수요. 예. 이 전용기를 한 170번 정도 띄웠는데 배출한 탄소가 한 8,300톤 정도 됩니다. 와우. 이 정도면은 한국인 19,000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을 하늘 위에 뿌리신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개인 제트기가 일반 상업용 비행기보다도 최대 14배, 기차보다 50배나 더 많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래가지고 비난 여론이 막 높아졌던 거죠. 개인 비행기 하면 정말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네, 얘기여서. 저희하고는 아주 거리가 예. 멀어서 남의 나라 얘기구나 하는데 어차피 그 오염되는 피해는 우리도 같이 보는 거니까. 같이 보는 근데. 거죠. 예. 스키폴 공항도 그래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조사를 했나 봐요. 네. 자기네 공항을 이용하는 개인 전용기들이 주로 어디를 가나. 아니나 다를까 역시 가까운 거리였다. 가까운 거리.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에서 이제 스페인의 뭐 어디 또 프랑스 네. 칸, 뭐 오스트리아의 아이고. 인스부르크 뭐 이런 주로 휴양지 가는 게 절반 정도였고 네. 제일 많이 비행한 게 이제 런던 가는 비행이었는데 이 런던 가는 비행기는 일반 비행기도 하루에 50편 이상이 출항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키폴 공항에서 결단을 한 거죠. 굳이 개인 제트기 타고 가지 마시고 우리 공항 이용하려면 일반 항공기 타세요. 2025년부터 어차피 노선이 다 있으니까. 네, 충분히. 예, 탄소 중립을 위해서 협조해 주세요. 네. 이런 조치를 내렸고 네네. 한편 여기가 비행기가 워낙 많이 뜨고 내리니까 이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저 그게 궁금했어요. 인천공항보다 50배.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작년에 이 기후 활동가들이 스키폴 공항에서 이제 개인 비행 금지시키라고 시위를 벌였대요. 네. 활주로에. 네네. 그래서 활주로에 난입을 했는데 아, 잘 됐다 싶어서 공항 근처 주민들이 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살면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는 김에 탄소 네. 중립뿐만 아니라 야간 비행도 금지하겠다. 야간 비행도. 예, 이런 조치가 내렸습니다. 어쨌든 유럽 공항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가 사실 이 탄소 배출 형평성과 관련된 기후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요. 네. 이 옥스팜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호 단체 있잖아요. 네네네. 작년 11월에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억만장자 125명의 25명.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조사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일반인보다 한 100만 배 많다. 아이고. 근데 이거는 뭐 계산의 논란의 여전히 있어요. 네. 사실은 이 개인 전용기나 개인 요트뿐만 아니라 이 돈이 많으니까 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환경 오염과 관련된 투자까지 다 계산을 했는데 그것까지. 예, 네.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125명이 배출하는 투자 배출 가스의 총합이 프랑스 한 나라의 탄소 발자국 규모하고 맞먹는다라는 계산까지 나왔다 그래요. 하나의 국가하고 맞먹을 정도로. 예, 그래서 네. 기후 탄소 배출은 결코 정의롭지가 않다. 예. 근데 고통은 다 나눠 가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n분의 1로 다 나눠야 네.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판과 또 감시의 눈길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기후 위기는 점점 심해지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 추측인데 요게 나중에는 탄소세 또는 횡재세 네. 뭐 이런 정책으로 횡재세, 예. 나타나지 않을까. 또 문화적으로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부의 상징이 과연
뭐 개인 제트기나 요트 또는 유리집 네. 또 스테이크 썰면서 명품 와인 드시는 거 네. 요거 말고는 없을까? 아, 그렇네요. 이건 정말 탄소 배출의 주요한 요인들인데. 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젠 부의 미래도 지구를 위한 것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뭔가 하는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상징들이 유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준비하셨다고요? 아니 뭐 금요일이니까 네. 그 좋아하는 영화의 한 대목 비긴 어게인 영화 OST 아, 너무 좋죠, 추천드립니다. 그 노래. 예.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키라 나이틀리입니다. 착한 밴드 이든이 불러준 귀여운 북극곰 로고송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꿀벌 답변 계속 오는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후 특파원이 끝나서 퀴즈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작가님 권한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용을 부려보자면 딱 한 분은 제가 선정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야겠습니다. 1192님 정답 꿀벌. 부부의 날 저희 결혼 기념일이에요.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설마 이걸 뭐 거짓말로 쓰셨겠어요? 10분 중에 한 분은 1192님 꼭 넣어주세요, 작가님. 그리고 여기 저는 일만 하는 일벌인데 피자 주세요 하셨어요. 9193님. 상품에 피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피자가 상품으로 나올 때 또 한번 도전해 보세요. 7280님, 해외 뉴스 보면 나라들이 커서 그런가 환경을 너무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러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보다 덜 발전한 나라들이 우리나라 보면서 이런 말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4828님, 세터 마을이 있는 수원 공군 비행장도 시끄러워요. 수원 공군 비행장 주변도 그렇겠어요, 진짜. 8031님, 고등학교 때 꿀벌에게 수십방 쏘여서 얼굴 팅팅 부었던 추억이 있어요. 그러셨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초등학교 때 벌 실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랑 친구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쏘였어요. 어딘가에 늘 쏘이면서 그 실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얼굴은 쏘인 적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뭐 몸도 다 가렸는데 그 희한하게 어디에 한 군데씩 팔이나 이런 데 쏘이더라고요. 목이나 이런 데. 네, 4730님. 와우, 화나네요. 개인 전용기 하셨는데 꼭 필요한 분들은 또 타셔야겠죠. 근데 진짜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좀 과시용으로 이렇게 타는 거는 금지한 조처가 옳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전기요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공용 전기요금이 7,000원씩 깎인 마이너스가 된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안산의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634세대 정도 된다고 해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를 슬기롭게 활용하는 걸로 유명해서 여기를 저희가 기후 아파트로 부르자 그랬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처리하길래 화제가 되는지 한번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식 보네르 빌리지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게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 주로 이제 남편들이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집도 매일 버리기는. 근데 늘 하루에 한 번 꼭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버리겠다고 하면 내일인데 내가 해야지 괜찮아 이러는데 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보네르 빌리지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이.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서 모아서 들고 내려가면은 1층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카드로 무게를 달아서 요금을 결제하고 그러는데 보네르 빌리지는 어떻게 하나요? 예, 저희 보네르 빌리지는 2017년도 하반기에 이게 이제 국가 실증 과제로 네. 예,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발생 원점 완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은 단지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단지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저희 자체 처리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원점 처리라고 한다고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발생 원점 외부로 쓰레기를 처리. 안 하고. 배출하고 이송을 안 하는 거죠. 저희 자체에서 처리하는 법이고. 네. 그래서 처리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네. 설거지 물과 함께 주방용 오물 분쇄기 있죠. 거기를 이제 분쇄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하 처리 장소로 배관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하 처리 장치로 이송된 물하고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는 네. 일정량이 될 때까지 모여요. 모였다가 일정량이 되면 자동으로 고액 분리, 탈수, 그래서 마지막에 발효 건조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 밑에 그냥 버리는 건가요? 싱크대로? 예, 싱크대 그 배수구에 달려 있는 네. 오물 분쇄기로 해서 바로 분쇄를 해서 하수 배관을 따라서 타고 지하까지 지하로 내려가서 기기실로 이송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런 얘기를 뭐 탈수도 하고 발효 건조도 거친다고 하지만 그런 말씀 딱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배수가 안 막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일반 하수 배관은 뭐 분쇄기가 없다 하더라도 네. 일반 그 배관에 이제 스케일이 오래 쌓이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후를 비교했을 때 분쇄기 네. 설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그 일반 배수구를 사용했을 때랑 했을 때 뭐 더 많이 막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막히는 않은데 이게 이제 그 분쇄기 자체는 모터가 들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분쇄를 하려면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가 펌프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의 하수 배관을 흐르던 하수는 자연압으로 그 위치 차에 대한 자연압으로 흘러나갔지만 분쇄기에서 배출되는 건 강제 기계식으로 압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음식물이랑 물이랑 섞인 거를 압으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분쇄기 사용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뭐 세정제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해서 분쇄기를 했을 때 배관 세척에 더 도움이 돼요. 더 깨끗하게 나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게 더 제거되고 압으로 같이 나가는.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네, 있죠. 그렇구나. 그래도 아파트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편해도 뭔가 민원이나 뭐 불편함을 호소하는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7년도에 이제 처음 설치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이렇게 그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오물 분쇄기로 음식물을 다 그 분쇄를 하려다 보니 그 사용 숙지법이 미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처음에 애로사항이 많았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일일이 네. 입주민들을 세대 방문해서 또 사용법을 다 저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뭐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걸 처음 설치했을 때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막 그랬던 건가요? 일단은 설치를 해야 세대마다 되니까. 그 분쇄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분쇄기 설치하면서 사용 방법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주의사항 등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통에다 버리는 경우 보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도 많이 배출을 하세요. 그런 문제가 이제 뭐 흔히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저희 치킨들 많이 드시고 그러면 닭뼈 이렇게 섞여 있고 그다음에 갑각류 등에 보면 게 그런 거 못 버리게 돼 있는데 그리고 뭐 사골국물 같은 거 끓이시면 또 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셨는데 그런 것도 분쇄가 되시는 줄 알고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분쇄를 하다가 이제 다 막혀 버리겠네. 그래서 이제 분쇄기가 그 뼈 조각이라든지 이제 걸려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또 방문해서 또 이제 그 사용법을 다시 설명드리면서 1대1 진짜 말씀대로 맞춤 교육을 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양호하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희 남편이 그 오래된 물엿을 자기 딸에는 뭐 청소를 도와준다고 오래된 물엿을 배수구로 싱크대로 버려가지고 그게 2박 3일 동안 물이 안 내려가서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음식물 분쇄기 처리 장치도 만약에 그렇게 굳은 물엿을 내려보낸다고 하면 거기서 막히나요? 일단은 그 제가 비슷한 경우를 한번 봤는데요. 그 저희 소면 같은 면 종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번 끓여서
이제 그 면을 삶아서 버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거기다가 삶지도 않은 면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마른 면을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막 분쇄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분쇄가 잘 돼서 잘 내려가는데 배관에 가서 이제 물이랑 만나다 보니까 뿌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막 불기 시작해가지고 배관을 막은 적이 있어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음식물 쓰레기가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지정돼 그래서 있어요. 그거를 좀 준수해 주시면 그 분쇄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예. 이거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눈치를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되고 이거 막 그래서 발효하는 장치 50만 원씩 주고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집에 설치해 놓고 거기다 예, 버리고 예, 하는 예. 거. 근데 이게 아파트에서 통으로 이렇게 되면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분쇄돼서 지하에서 이게 건조되고 그러면은 일종의 퇴비처럼 거름되는 그런 흙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부산물이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배출량을 만약 100으로 봤을 때 실제 네. 발효 건조를 하면 그거는 거의 10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실질적으로는 10분의 1이 아니고 한 거의 5분의 1 정도까지 죽어요. 왜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이 그 다 수분이에요, 수분. 예, 네네.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을 탈수, 건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거의 진짜 분말식으로 이제 음식물이 이제 부산물이 나오는데 네네. 그 양은 거의 뭐 10분의 1로 줄이고 음. 그리고 요 저희 처리 목적이 이제 저희는 일단은 음식물을 쓰레기를 줄이는 거고 이제 처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얘는 그 뭐 퇴비나 이런 걸 만드는 기계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예, 그런데 그 부산물을 퇴비와 비교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염분이 제일 많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 그렇죠. 농도를 측정했을 때 보통 그 부산물의 그 퇴비에 보통 그 염도는 2% 이하 정도가 기준인가 봐요. 근데 네. 그보다도 낮은 한 1% 이내로 의외로 염도를 굉장히 예, 낮네요. 예,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단지 내에서는 이제 부산물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조경 시설이 있잖아요. 아파트는 네. 조경 시설이라든지 저희 단지에는 또 공동 텃밭이라 그래가지고 오, 채소류들 네. 이렇게 입주민들이 이제 관심 있는 입주민들이 이렇게 그걸 가꾸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주말 농장에 이제 주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주말 농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원하시면 또 그 부산물들을 나눠드리나요? 예, 퇴비 쪽으로 나눠 드리고 있어서 예, 저희가 뭐 그거는 거의 모자랄 지경이에요. 네. 이거는 이게 왜 전국으로 빨리 안 퍼지죠?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근데 이런 처리 시스템을 만들 때 보네르 빌리지에서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서두 말씀해주면은 이제 그 국가 실증 과제로 해서 시범 연구를 처음에 시작하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니까요. 이런 일을 다 예, 하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공모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4개 단지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단지가 설치하기가 제일 최적화된 단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됐고 또 그다음에 네. 입주민들의 그 동의라든지 네, 이런 네. 참여도 그것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그 기축 아파트잖아요. 그 네네. 공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16년도 준공된 지 16년도 그러면 좀 오래된 예, 아파트. 예, 예. 아파트였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배관이라든지 뭐 전기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뭐 순탄하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저기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그 단독적으로 네. 단지 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설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라든지 지자체에 좀 협조가 있었고 입주민들이 또 많이 호응이 있어서 아마 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시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예. 시범 연구 사업으로 예. 처음에. 예. 이게 이렇게 잘 됐으니까 빨리빨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까지. 이거를 네. 저는 이건 좀 품위 있는 질문은 아닌데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보네르 빌리지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여도 이런 시설이 다 돼 있다면 주변에 비슷한 동급 아파트에 비해서 집값이 좀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떻게 네.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저희 단지에 이사 오시는 세대는 그런 이제 분색이라든지 네. 뭐 전에 이제 한번 방송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태양광. 태양광이라든지 네. 예, 이런 시설이 이제 그걸 알고 예, 이사를 오시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세대들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도 다른 단지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그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산다. 네, 예. 고급 명품 아파트 같은 그리고 환경 기후라든지 이런데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아파트라서 약간 좀 더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자부심이 부분이 있죠.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렇군요. 예.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게 좀 빨리 전국으로 하다못해 경기 인천이라도 빨리 퍼지도록 좀 민원을 넣어야겠습니다. 그 준비하신 신청곡이 혹시 있는지 저희가 예, 오늘 준비한 한 신청곡이 있죠. 예, 저희 막내 그 중학생 막내 딸이 있는데 네. 그 잔나비를 엄청 좋아해요. 잔나비를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가요? 예, 그래서 잔나비의 그 저기 초록을 거머쥔 우린이라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예, 이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OBS 교통상황실의 재난 뉴스입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총 11건인데 청주에서 9건, 증평에서 2건 일어났습니다. 농식품부는 9개 시군, 청주, 증평, 보은, 괴산, 진천, 음성, 천안, 대전, 세종 지역을 위기 단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람,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검사,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축산 농가는 백신 접종, 상시 소독, 모임 금지를 준수하고 도민들은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네, 이거 또 이제 구제역이네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할 때 0112님이 오늘 불타는 금요일 불금. 성남 시내버스 250번 승무원 여러분 안전 운행하시면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게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노래를 4곡 정도밖에 못 틀어요. 박명수 바다의 왕자는 다음 주에 꼭 틀 테니까 250번 승무원 여러분 다음 주에도 OBS 오늘의 기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음 주에 꼭 틀겠습니다. 0112님. 2236님. 희숙 DJ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매일 출퇴근 그리고 주말마다 환경을 생각해서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는데요.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등 전국에도 공공자전거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공자전거 의외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희 집 주변은 자전거 타고 다닐 만한 도로가 별로 없어서인지 공공자전거를 전혀 볼 수 없는데 인천 서구거든요. 이게 김포나 이렇게 경기도 나와보면은 따릉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 따릉이 정말 많고 고양시. 4730님. 1박 2일 여행 다니면서 텀블러를 사용하고 손수건을 사용했습니다. 솔직히 텀블러 귀찮기도 했지만 나름 뿌듯하기도 했답니다. 수목원 그늘에서 쉬면서 우리가 자랄 때의 공기,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정말 요즘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걱정은 걱정입니다. 3998님, 정답 당첨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상기후 여러 환경 문제로 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저부터도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실천으로 옮겨야겠습니다. 네, 이분은 정답은 아니지만 8031님, 혜진아 사랑해 그러셨어요. 혜진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1916님, 꿀벌이 지구 변화와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이 죽고 있죠. 3024님이 솔직한 말씀 주셨는데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다 보니까 요즘은 꿀벌만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꿀벌을 아낀다면 다른 벌도 아껴야겠죠? 그래도 말벌은 무서워요 하셨는데 저도 아까 기후톡파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그 곤충 죽이자고 살충제 막 뿌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말벌을 떠올렸어요. 말벌이 가까이 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죠. 우리는 갖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개인 전용기 타고 다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9982님이 클로징 멘트 보내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우리에겐 내일이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겠지요.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황금 같은 주말 휴일까지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담소 나누시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 터줏대감 조성주님이 보내주셨는데 클로징 멘트는 이걸로 대신해야겠네요. 네, 잠시 후 12시부터는 뮤직 익스프레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작가 한상진, 연출 노광준, 기술 장경원, 진행의 저 김희숙이었습니다. 마지막 노래로 우효의 민들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